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방학 때 이것들을 해낸다면 다음 방학부터는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이 없어질 겁니다. 왜? 스스로 하는 방법을 아이들이 알아냈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초등교사 안쌤입니다. 여름 방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부터 늦으면 다다음 주 대부분 학교들이 여름 방학을 시작할 겁니다. 담임 선생님으로서 안내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기회인 여름 방학을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 안내와 함께 1학기를 되돌아보고 2학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끝으로 최고의 알찬 방학을 위한 저의 꿀팁과 투자 활동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 될 겁니다. 우선 여름 방학이라고 하면 많은 부모님들께서 정말 이것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시간도 많고 그동안 아이들 학교 갔다 학원 갔다가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던 것들 이번 여름 방학 때 많이 생각하고 계시죠? 이것도 시켜봐야지, 그리고 저것도 시켜봐야지 하는 가정이 있을 텐데요. 2마리 토끼도 잘 못 잡는데 이것이 3마리, 4마리 되다 보면 결국 1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학기 중보다는 빡빡한 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도 지친 것처럼 아이들도 학교 다니면서 학원 다니면서 많이 지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되 학기 중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아이들의 심신의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학습 계획보다는 이번 방학 때 꼭 잡아야 되는 학습, 그리고 꼭 만들어야 되는 습관, 이런 위주로 몇 가지 선택해서 집중을 하고 나서 다음 방학 때 하나씩 올려가는 그런 계획이면 좋겠습니다. 이 3가지를 기본 바탕으로 그럼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름방학 때 무엇을 하길 바라시나요?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무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제가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일관되게 생각해 주시면, 그쵸, 떠오르셨죠? 바로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방학 때조차 이렇게 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아이에게 바랄 것이 없을 텐데, 이를 위한 방법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서도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에 가지도 않고 선생님도 없는 이 여름방학에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우선 무엇을 어떻게 계획을 작성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친구들에 한해서만 목요일날 별도로 영상 올릴 거고요. 오늘은 제가 딱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급 구성원분들이 정말 알차면서도 성적 향상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필수 추천 활동들이 있으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을 할지 정하는 것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 스스로 1학기를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니까 학습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적인 부분은 이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학습 결손을 확인하는 것이고,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없는 상태, 즉 완전 학습 상태로 바꾸어줘야 됩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2가지를 권장합니다. 당연히 통지표를 받게 되면 한쪽 부분에 성적표가 있을 겁니다. 과목별로 그리고 단원별로 수행평가와 단원평가를 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보통을 받았다거나 노력 요함이 있다면 그 과목은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과목에서 잘함을 받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잘함이라고 해서 이것이 100점짜리의 매우 잘함인지 90점과 80점의 그냥 성취 기준에 도달한 잘함인지 이것들을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시험지를 가져왔다거나 점수를 기억하고 있다면 부모님께서 그것을 떠올린 다음에 아이에게 알려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시험 문제가 있다면 해당 과목을 가서 공부를 해야죠. 그런데 막상 내가 틀린 것은 기억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되지? 라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모두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제 영상 중에 공부 방법 재생 목록에 초등, 수학, 사회, 과학 등 여름방학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했으니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하길 원하신다면 아이와 함께 본 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결선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결선을 메꿀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왜 과목이 3가지밖에 없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방학 때는 수학, 사회, 과학 이 3가지 과목을 잡았으면 좋겠고 저학년이라면 수학 위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어는 독서로 접어야 하고 영어는 학교 것은 굳이 복습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로 복습을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까지 3월달부터 꾸준하게 복습 노트를 작성해온 친구라면 복습 노트만 살펴봐도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제가 수학은 특히 개념 정리 영상이 있는데요. 이렇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교과서에 맞게 개념 부분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이들이 이것을 보면서 멈추고 하면서 본인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다면 넘기면 되고 만약에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 거기서 영상을 보지 말고 직접 찾아보는 연습,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1학기 총정리 문제가 있는데 제가 사회 같은 경우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만들어서 업로드 해두었습니다. 과학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 개별 문제집이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문제집 풀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런 문제라도 꼭 풀어보길 바라겠습니다. 교과서로든 복습 노트로든 문제로든 복습을 완료했는데 학습 결손이 있다면 당연히 공부를 하면 되고 학습 결손이 없다면 이제 1학기 심화, 서술형이나 사고력을 요하는 심화 문제로 가고 또 이어서는 2학기 준비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학습 결손이 있는데 이 정도쯤이야 하고 2학기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2학기 공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1학기 되돌아보기를 위한, 즉 성적 향상을 위한 저만의 꿀팁인데요. 제가 오답노트 작성 7월달에 특강한다고 했죠. 여름방학 때 꼭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름방학 부분에 특강을 준비했으니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복습하기는 개념 정리도 있고 이론 공부도 있겠지만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과정에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맞았다면 괜찮겠지만 배운 내용을 따로 복습하고 또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다는 것은 결국에는 헷갈린다거나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실수라고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고 본인이 왜 틀렸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저는 오답노트를 추천하는 것이고요. 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카페에서도 세 번째 활동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답노트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에서도 게시글 올린 다음에 신청 인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학기 되돌아보기가 끝났다면 우리 여름방학 준비가 잘 된 걸까요? 맞습니다. 잘 됐죠.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2학기 준비하는 것도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에서 2학기로 넘어가는 내용과 2학기에서 다음 학년 1학기에 넘어가는 내용은 살짝 다릅니다. 약간씩의 연관성은 있지만 배웠던 내용을 조금 심화하고 연관성이 1학기 내용과 깊습니다. 그래서 1학기 학습 결손이 없어야지만 이 2학기 준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 위계성이 심한 것이 수학이기 때문에 2학기 준비를 할 친구들은 수학만큼은 간단하게 다음 학기에 무엇을 배우는지 정도는 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신이 아는 내용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즉 1학기 때 배운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서술형이나 사고력을 요하는 심화 문제를 풀면서 나 1학기 거 완전히 이제 다 풀 수 있어. 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난이도가 낮아진 2학기 내용을 배우는 방법이 있고요. 2학기 때 뭐 배우지? 아, 맞아. 분수가 어렵다고 했는데 분수 내용을 살짝 한번 들어볼까? 아니면 살펴만 볼까? 내가 이것을 모르는구나. 다음 수업 시간에 이걸 집중해서 들어야겠다. 이 정도만 해도 수학에서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학 말고 다른 것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어휘력이나 단어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사회나 과학은 특히 새롭게 등장하는 어휘나 개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것을 들어봤느냐 아니면 한자어로 풀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이 사회와 과학 공부에 그리고 성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수학을 하려면 이 방법, 사회랑 과학을 미리 예습하고자 한다면 이 방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2학기 준비가 끝났는데 시간도 남고 우리 아이는 뭔가 더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라고 하는 가정이 있다면 배경 지식과 경험이면 우리 초등 고학년까지는 충분히 커버하고 오히려 앞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공부가 아니더라도요. 현재 초등 사회와 과학 교과서에는 이 내용 연계성보다는 우리 생활과 연계된 내용들이 훨씬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많은 경험을 한 것이 나중에 지식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학년이 올라가고 중학년 가다 보면 지식적인 측면도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이 배경 지식도 쌓고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한 경험도 쌓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두 가지 활동을 추천드리는데요. 첫 번째 활동은 현장 체험이나 답사처럼 아이들이 직접 가서 체험하고 경험에 노출시켜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기억 속에 가장 오래 남아있겠죠. 아마 저학년에서 중학년까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고학년이라면 직접적인 걸 이제 귀찮아하는 학년이고 집에서 놀거나 친구들과 노는 것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는 학습 만화나 지식 책이나 영화 같은 다양한 간접적인 경험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습 만화는 독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노는 시간에 아이들에게 경험을 쌓아준다 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아이들이 학습 만화를 보고 있을 잔소리보다는 대견한 마음이 드실 테니 이 상황에서는 마음을 조금 내려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곧 다가올 여름방학을 대비해서 스스로 공부한 아이를 위한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째, 1학기 되돌아보는 활동이 필요하고 이것이 다 되는 친구들은 2학기 준비, 그리고 각각 제가 추천드리는 활동은 꼭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방학 때 이것들을 해낸다면 다음 방학부터는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이 없어질 겁니다. 왜? 스스로 하는 방법을 아이들이 알아냈기 때문이에요. 그럼 거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주면 좋을지 아이들에게 기뜸을 해주고 방법을 알려주면 우리 아이들은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께서 바라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자기도 학습이 되는 친구들과 이 계획 말고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목요일날 제가 그 친구들만을 위한 영상을 준비할 테니 이 영상을 기다렸다가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고의 여름 방학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해야 되는데 한 가지라뇨. 방학 기간 동안 평소에 못했던 활동들을 다 하면 좋겠지만 여러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다가 모두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활동의 바탕이 될 만한, 그러면서도 아이에게 충분히 도움되고 관심 가질 만한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초등교사 안쌤입니다. 곧 여름방학이 다가옵니다. 가정별로 여름방학 계획 세우고 있으시죠? 제가 방학 동안 해야 하는 활동 안내를 이미 여러 번 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머리가 살짝 아팠습니다. 학습적인 부분이나 생활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결국 필요한 활동들은 비슷한데, 그렇다고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청하시는 분들께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정말 큰 도움 될 거예요. 따로 커뮤니티에 정리해서 올려두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활동 한 가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방학에 딱 한 가지, 바로 체험학습을 다녀오셨으면 합니다. 한 군데만 들리셔도 좋고 여력이나 시간이 된다면 2군데나 3군데 이상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적게 가고 많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군데를 가더라도 아이에게 체험학습의 의미가 있도록 자녀의 마음속에 충분히 남을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습적으로도 정말 해야 할 것이 많은데 저는 대체 왜 체험학습을 추천하는 걸까요?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첫째, 관심사와 배경 지식을 확장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체험학습 또한 학습이자 공부입니다. 초등학생들은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고 무엇이든 잘 받아들이려는 나이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본인이 관심을 가지는 영역만 좋아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이 관심사를 확 넓혀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년과 고학년 학습의 핵심 중 하나를 배경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과 책을 통해서도 지식을 받아들이는 학생이 있는 반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더 강하게 기억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둘째, 중학생, 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가정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각종 수행평가나 중간, 기말고사를 대비하고 내신 관리하는 시즌이 오면 가족끼리 어딘가 마음 편히 떠날 여유가 없어집니다. 사춘기까지 찾아오면 언젠가는 가족여행에 동참하지 않을 날도 오겠죠. 그러나 어린 시기부터 즐거운 추억을 이렇게 쌓아 나간다면 청소년이 되어서라도 자연스럽게 함께 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셋째, 앞으로 어딜 가든 무슨 공부를 하든 어떤 준비와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자세히 안내 드릴게요. 우선 코로나가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아이들은 체험학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에서는 다녀오실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는 거의 가지 못했습니다. 올해 1학기부터 조금씩 다니는 학교도 있을 텐데 2학기부터는 대부분 시행될 겁니다. 저도 2학기 체험학습 관광버스를 예약하려는데 버스 대란이 일어나서 정말 구하기 어렵거든요. 자녀들도 이제 2학기에 체험학습을 가게 될 텐데 버스를 타고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이동하는 것에도 익숙해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 이동하는 친구들은 멀미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체험학습을 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고 또 가서는 무엇을 보고 느낄지 끝으로 갔다 와서 해야 하는 활동까지 자연스럽게 이번 여름방학에 습관들일 수 있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제가 안내드리는 방식을 적용하신다면 자녀들의 리더십뿐 아니라 준비성 철저까지 기를 수 있습니다. 모든 계획과 준비를 하면서 가족들을 안내하고 이끌어야 하니까요. 관련하여 제가 학생편에서는 이번 여름방학에 대부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하라고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장점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위의 장점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체험학습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혼자 하기 힘들어하는 부분,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살짝씩만 톡톡 챙겨주시는 역할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은 결코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크게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여 신경 써주세요. 1. 체험 또는 견학, 답사 계획 및 조사하기 단계. 2. 체험 및 답사하기 단계. 3. 보고서 쓰기 단계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1번과 2번입니다. 이 3번에 과도한 힘을 주면 아이들이 다음번에 가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독서록이나 감상문 때문에 독서를 싫어하게 되는 이유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럼 첫째, 계획 단계에서는 아이와 함께 모여 앉아서 여러 후보 중에서 어디를 가고 싶은지, 어디를 가면 좋겠는지 장소 선정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평소 독서를 하거나 TV를 통해서 궁금증을 가진 장소라면 정말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래야 아이가 가고 싶은 흥미를 느끼고 그 다음 준비 과정에서 아이가 알아서 진행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학년 학생이라면 부모님이 후보군을 알려줘야 되는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중학년 학생 이상은 검색 방법만 알려줘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주제와 테마별로 그리고 최대한 많이 지역별로 체험학습 갈 만한 곳, 아이에게도 학습적으로 도움될 만한 곳을 선정하여 만들어 놓을 테니 다음번에 아이와 함께 선정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기서 자녀가 혼자 할 수 있다면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가고 싶은 체험 장소의 위치를 지도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지리를 익히고 우리 지역과의 거리 그리고 가는 방법을 찾아보며 교통수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 그리고 교통편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상식과 배경 지식이 될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 보통 가족여행을 가게 되면 이런 앞부분의 과정이 다 생략되니까 아이들은 차에 탔다가 내려서 밥을 먹고 또 쳤다가 한숨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면 장소에 도착해 있고 이런 패턴의 반복입니다. 아이가 직접 가는 길에 어떤 산과 강이 있는지 또 부근에 들릴 만한 식당이나 괜찮은 곳이 있는지를 찾고 계획을 세운다면 가는 중간중간 관심을 가지고 구경하게 될 겁니다. 만약 가는 곳이 역사적 장소라면 훨씬 더 많이 찾아보고 궁금한 내용들이 많아지겠죠. 정리하자면 1단계 계획하기에서는 답사나 결합 장소, 준비물, 그와 관련된 배경 지식 찾아보기, 알고 싶은 사실 등을 아이 입장에서 준비하고 생각하도록 해주세요. 처음 시도하는 과정에서는 아이가 물론 힘들어할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본인이 찾아본 대로 계획한 대로 모든 건물과 장소들이 나타나고 가족들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따라오는 모습들을 보며 만족한다면 다음번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단계, 도착해서는 앞서 정리했던 궁금한 사항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발로 걸어 다니면서 느끼고 경험하면 끝입니다. 폰으로 사진을 찍어도 좋고요. 그리고 끝에 아이가 정말 그 장소와 관련된 기념품을 원한다면 구입해 주셔도 좋습니다.
관련 내용을 떠올리면서 기억용으로도 좋기 때문입니다. 단 관계없는 칼, 총 이런 건 제외입니다. 아시죠?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항상 좋은 곳에 데려가도 막상 아이들은 시큰둥하고 핸드폰 게임하려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야, 너 보여주러 이 멀리까지 왔는데 라며 잔소리 하셨을 거고요. 다녀온 몇 개월 뒤에는 어디 갔다 왔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속상하셨을 텐데, 이것의 중요 포인트가 결국 중간 과정의 차이라고 판단합니다. 결국 이 1단계의 과정을 얼마나 아이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준비했는가가 결국 2단계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2단계에서 아이가 흠뻑 몰입하고 빠져 있다면 굳이 3단계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아이의 머릿속에는 충분히 저장되었을 테니까요. 그럼 3단계가 아니라 다음 1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번에 다녀와서 새롭게 가고 싶은 장소나 또 궁금한 사항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 가면 됩니다. 그럼 숙제하듯 여기저기 가는 것이 아니라 미션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처럼 가야 할 곳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 역사였다면 다음번에는 예술, 다음번에는 미술관, 박물관, 아니면 이번에 가까운 데 갔다면 다음번에는 더 멀리, 반대로 멀리 갔다면 이번에는 우리 지역과 가까운 곳을 이렇게 다양하게 가셔주시면 좋습니다. 모든 곳을 다 가기에는 부모님께서도 힘들고 부담스러울 테지만 초등시절 아니면 또 언제 이런 시간이 있겠냐라면서 조금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가능한 곳은 다녀오시되 조금 제한되는 곳은 인터넷이나 누리집 등을 통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대신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필요한 계획이나 보고서 양식 등은 카페에 정리해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하셔서 집 한 곳에 넣어 주셔도 좋고 아이가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가족 여행이나 간단한 외출 생각하고 있으셨잖아요. 이왕 가는 것 이렇게 의미있게 다녀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물놀이나 워터파크 가는 길에 근처에 있는 것 정도로만 생각해 주셔도 아이가 부담 없이 충분히 준비하고 기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방학이 끝나면 교실에서 몇 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방학 동안 이런 활동을 하지 못한 학생들을 보면 교사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속상하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초등교사 안쌤입니다. 지난 학습편 영상 잘 보고 학습 계획 세우셨나요? 저학년일수록 그리고 초등시기일수록 방학 때는 이런 활동들을 하는 시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자녀들을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매번 방학 때마다 스스로 하는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학습편에 이어서 생활적인 측면입니다. 가정에서 학부모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 활동 2가지와 학생들의 습관적인 활동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업적으로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저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 아이들도 그리고 부모님들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선 방학이 끝나고 개학 이후 학생들이 교실로 등교했을 때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교육 전문가분들도 방학 동안 이런 활동을 꼭 하세요라고 좋은 활동들을 많이 알려주시는데 저희 채널의 특별한 장점은 아이들의 학교와 교실 생활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알 수 있는 특징인 만큼 교실 모습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물론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르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방학에 있었던 일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꼭 가집니다. 개학 첫날 학생들은 서로 방학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소식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는 이를 이용해서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거나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시간이 되면 정말 신나서 자랑하듯 선생님 저 2개 말해도 되나요? 저 진짜 특별한 거 갔다 왔는데 이렇게 서둘러 발표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 왔거나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었거나 하는 등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는 아닐 수도 있지만 해당 아이들한테는 정말 특별한 추억이 되고 그만큼 즐거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정말 안타까운 유형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방학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딱히 특별한 게 없어서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선생님, 저 학원만 갔다 왔어요. 등등 방학 동안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특별한 활동을 떠올리지 못하고 아무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아이들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활동, 가족끼리 특별한 추억을 하나 이상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학기 중에 하지 않았던 또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추억이고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다 같이 어디론가 나가도 좋고, 문화활동인 공연이나 전시회를 봐도 좋고, 가정에서 간단한 놀이활동을 해주기만 해도 됩니다. 처음 가는 곳을 방문하거나 맛집을 위해 이동해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번 방학 때 우리 다 함께 꼭 해보고 싶은 활동 한 가지 이상 말해주고 알려달라고 하면 학생들은 가장 만족스러운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시간을 내어서 현장 체험학습 한번 다녀와 주세요. 표현을 제가 학교용어로 체험학습이라고 했는데 가족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1학기까지 아이들은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제대로 다녀오지 못하거나 단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마다 입장은 살짝 다르지만 결국 같은 처지입니다. 1학년, 2학년은 입학 이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여 현장 체험학습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3학년, 4학년은 무엇인지 경험을 했는데 최근 2년간 가지 못했고, 5학년, 6학년은 초등생활 중에 가장 기대하고 기다리던 숙박활동인 수련활동과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운동이나 기타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첫째 활동과 두 번째 활동 모두 요즘 시기에는 추천드리기에는 살짝 걱정이 됩니다. 매번 방학 때마다 함께하면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방역과 안전을 생각하여 수도권의 사람 많은 밀집 지역보다는 자연환경 위주나 사람들과의 접촉이 잘 없는 캠핑 또는 가정 내의 활동 등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 같이 가는 것과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아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것과는 또 다르니까요. 농촌 체험이든 진로 체험이든 자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쪽으로, 자녀가 특정 분야에 관심이 없다면 부모님께서 아이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분야로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아이의 경험과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활동으로 부탁드립니다. 위 두 가지 활동은 가정에서 학부모님께서 함께 신경 써주시면 좋은 내용들로 정리를 보았습니다. 아이들도 학습 계획도 많으니 학부모님께도 숙제를 2개 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가정의 자녀들은 개학날 교실에서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어깨를 으쓱하며 발표할 모습을 떠올리며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이들의 생활면에서 습관적인 측면에서 했으면 하는 활동을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과 학부모님들 학창시절 떠올려 보세요. 개학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걱정하고 떠오르죠? 다들 같은 마음이죠? 네, 바로 방학 숙제입니다. 방학 내내 걱정만 쭉 하다가 개학 일주일 전부터 촉박해지며 몰아서 하신 분도 많았을 겁니다. 개학하면 당연히 담임 선생님들은 숙제 검사를 하십니다. 숙제가 일기일 수도 있고 독서 감상문이나 노트 정리, 어떤 학교는 줄넘기나 악기 연주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사인 제가 몇 년간 방학 숙제를 지켜보다 보면 이 숙제를 정기적으로 꾸준히 실천했는지, 숙제를 완성하기 위해 서둘러 몰아서 했는지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이라면 본인이 해야 할 것을 규칙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 4주 기간 동안 선생님께서 옆에 없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 당장 걱정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머님들께서 잔소리를 해주시긴 하지만요. 학교 숙제, 주 2회 일기 또는 주 1회에서 2회 독서나 독서록 등 매일매일 하기보다 적당히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선생님들이 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방학 숙제가 있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달력에 표시해둬도 좋고, 비록 하루하루 정도는 미루더라도 일주일 안에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안에 끝내기만 제대로 해도 방학 전주에 엄청난 부담을 가지거나 방학 숙제를 안 해서 학교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개학날 교실에 들어오면서 쭈뼛쭈뼛거리며 저의 눈치를 보는 아이들은 사실 딱 보입니다.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아이들이거나 안 가져온 학생들입니다. 물론 학생들마다 다르지만 안 가져왔다고 하는 애들 대부분은 실제로 숙제를 안 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개학 첫날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면 괜히 민망하잖아요. 그러니 생활 측면에서도 잘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건 정말 개인적인 팁이지만 방학 숙제를 딱 개수만큼 해가는 것보다 그보다 두세 개를 더 해가면 담임 선생님의 칭찬을 듬뿍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이유는 숙제를 억지로 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정말 하고 싶어서 했구나 라는 정성과 열정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노트 정리를 주 2회씩 한 달이면 8개가 숙제였는데 정말 딱 8개를 해온 학생도 물론 숙제를 잘해온 학생이지만 12개나 16개를 해왔다? 선생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학생을 달리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넷째 활동, 글씨 쓰기 연습도 함께 해주세요. 방학뿐 아니라 학기 중에서도 꾸준히 해야 되는데 학기 중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셨잖아요. 그리고 방학 숙제를 검사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결국은 글씨입니다. 정성껏 썼느냐, 성의 있게 썼느냐가 어찌 보면 글씨로 판별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는 글씨를 정말 못 쓰는데 어쩌죠? 못 쓰는 것과 성의 없게 쓰는 것은 구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한 학기 동안 담임 선생님들은 아이의 글씨체를 보셨기 때문에 평소의 글씨체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정성껏 쓰려는 노력의 흔적이 일기장과 독서록에 보인다면 선생님도 바로 눈치를 채질 수밖에 없고 아이를 대견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는 아이들에게 자연스러운 칭찬과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학생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글씨 쓰는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지금 당장 예쁘게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글씨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손 근육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예쁘게 쓰려고 규격에 맞춰서 쓰려는 마음을 가지고 쓰는 것과 그냥 대충 쓰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방학 동안 숙제나 과제를 할 때 세 번째, 네 번째 이 두 가지 활동만 기억하고 실천해 주셔도 충분히 의미 있는 방학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학부모님께도 방학 숙제를 학생들에게도 부탁을 두 가지씩 드렸습니다. 본인을 위하는 활동이지만 결국 이는 서로를 그리고 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즐겁게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의미 있는 방학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번 여름방학에 꼭 해야 하는 활동과 함께 보면 도움될 만한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초등교사 안쌤입니다. 벌써 7월달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에 방학이 시작되겠네요. 제가 이전에 여름방학 그리고 겨울방학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어서 혹시 중복되면 어쩌나 라고 고민을 하다가 매 방학이 되면 담임 선생님께서 방학 안내를 해주시니 저도 더욱 새로운 내용을 추가함과 동시에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로 학습형과
생활편으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2학기가 되면 매일 등교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 학교 갈 준비도 함께 해야 하니까요. 그럼 방학이 오기 전 그리고 방학 기간 동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해야 할 학습 활동 3가지 시작하겠습니다. 방학 중에 학습 활동의 최우선 목적은 학습 결손이 없는 상태, 즉 완전 학습을 위한 활동이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학기 학습 결손은 자연스럽게 2학기로 이어지고 이 상태로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학업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멀리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줘야 됩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활동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1학기 내용 복습입니다. 이 1번 활동이 되지 않으면 다른 활동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2학기 내용 예습, 다음 학년 선행학습, 이거 결국 전부 쓸데없는 활동이 돼버립니다. 그럼 선생님, 1학기 학습 내용은 어떻게 복습해야 되죠? 그리고 무엇으로 해야 되죠? 당연히 교과서입니다. 그럼 선생님, 교과서로 대체 어떻게 복습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제가 과목별로 교과서 복습하는 방법을 담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참고해서 학생 본인이 자녀 스스로 교과서를 한 장씩 넘겨보면서 내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구나 라면서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학습 결손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과목별로 정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영상 참고하시면 정말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는 사회책 먼저, 과학은 실험 관찰 위주로 먼저 복습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더 확실하게 점검하기 위해 문제집 등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나 숫자 부분 등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은 크게 2가지, 개념 이해와 연산 기억나시죠? 제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년별로 정말 꼼꼼하게 수학 복습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이 딱 활용할 적기입니다. 해당 학년 영상에서 1학기 내용만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단원부터 개념 확인과 중요한 연산 문제를 다 넣고 질문을 합니다. 중간중간 질문이 나올 때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대답부터 하면 됩니다. 정확히 대답을 한다면 통과,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수학책을 찾아가면서 해당 단원에서 배웠던 개념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학생들이 직접 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옆에서 하나하나 점검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안내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학생들 스스로 어떤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점검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개념은 아는데 연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단원과 차시의 수학 익힘책을 한번 펼쳐봐 주세요. 아마 높은 확률로 틀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틀렸던 문제를 제대로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풀어도 또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 익힘책의 틀린 문제를 다시 풀거나 집에 있는 문제집으로 그 해당 부분만 검토하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집을 활용하면 학생들의 부담도 줄어들고 앞으로 수학 익힘을 풀 때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더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1학기 동안 읽었던 책 목록을 모두 적어봤으면 합니다. 가정별로 또는 학교별로 독서록을 쓰는 사람도 있고 쓰지 않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독서록을 쓰는 가정에서도 이 감상문을 쓰기 위해 읽었던 책이 아니라 쓰기 위한 책 제목만 적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3월달 새학기가 시작되고 7월 중순까지 읽은 책 모두 제목을 적어보는 활동입니다. 아마 생각보다 많은 목록이 적히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예상보다 적게 적히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1학기 독서 권수 목표가 있는 가정이었다면 그에 맞게 칭찬과 반성을, 목표가 없던 가정에서는 스스로 어땠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학기의 목표 권수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생들도 양심상
1학기 읽은 수보다는, 그리고 1학기의 목표보다는 더 많은 권수를 말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매 학기마다 반복한다면 자연스럽게 독서 목표 권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독서 목록을 다 적고 나서 그냥 끝내면 아쉽잖아요? 책 제목 옆에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떠올려 보는 활동을 했으면 합니다. 말로 해도 좋고 글로 적어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의 책 읽는 상태를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활동을 하루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한 학기 동안 책을 30권 이상 읽었는데 기억나는 책의 내용이 10권도 채 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독서 태도를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정해져 있는 독서 시간을 또는 목표 권수를 채우기만을 위해서 책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넘겨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권을 읽었더라도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당시 느낀 부분까지 다 떠올린다면 지금 독서 습관 그대로 독서 양만 조금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통지표 분석 및 반성과 목표 세우기입니다. 1학기 통지표에는 간단하게 성적 그리고 종합의견 두 가지 영역으로 분리될 것입니다. 통지표의 성적 부분을 확인하고 보통이나 노력요함을 받은 과목과 그 해당 영역은 더욱 철저하게 복습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것은 1번 활동과 연관되는 것이니 해당 단원을 공부할 때에는 더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필기 교과 위주로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아이의 자신감을 위해서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예체능 교과에서도 보완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체능 과목인데 조금 못하면 어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를 통해 2학기에서는 더 많은 분야에서 자녀 스스로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이는 학교 생활의 자신감과 모든 수업에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게 되는 좋은 효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종합 의견을 살펴보면서 1학기에 잘한 부분, 그리고 더 발전해야 되는 부분, 스스로 목표를 하는 부분 등을 통해서 2학기 목표도 세워주세요. 매일 등교를 하는 바뀐 환경에 대한 적응도 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복습노트 작성, 2학기 교과서 살펴보기, 새로운 문제집 풀기, 학원 추가 등등은 위에 말씀드린 3가지 활동을 끝내고 나서 학생의 수준에 맞게 별도로 진행하셔도 좋고 굳이 진행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학인데 학생들도 조금 마음 편히쉬고 학부모님들도 조금이나마 여유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최소한 해야 하는 활동들을 끝내둬야 마음을 놓을 수 있으니 위 3가지 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부의 끝은 없으니 최소한 해야 되는 활동을 정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학습편 아니라 방학 동안 꼭 해야 되는 생활편에 대해서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기간 동안 꼭 하셨으면 하는 활동 4가지를 추천드립니다. 방학이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업이 없는 엄청난 기간인 만큼 가족들과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활동 4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름방학 동안 해야 하는 것들을 스스로 정리하는 방법이나 방학 계획표 작성하는 3단계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주세요. 이 부분은 학생들한테도 해당되지만 특히 학부모님께도 더욱더 해당됩니다. 가족들 다같이 특정 기간을 정해서 자녀 신경 쓰지 말고 부모님 눈치 보지 않고 힐링하는 기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족여행을 추천드리고 싶으나 요즘은 또 어디 가라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호텔이나 펜션, 시골 등으로 며칠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집이 가장 편안하신 분도 계실 테지만 아무래도 집에 있으면 또 어머님들 이것저것 신경 쓰게 되고 학생들도 마음껏 쉬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번 힐링, 재충전의 기간만큼은
학업이나 공부, 가정일에서는 살짝 손을 놔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둘째는 건강 확인입니다. 건강 확인은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건강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앞으로 공부를 하든 뛰어놀든 체력이 있고 정신과 몸이 건강해야 다른 활동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그리고 부모님들과 평상시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실컷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과 정신을 다독여 줄 수 있는 정신적 건강을 챙겨주시고요. 몸이 건강해야 면역도 생기고 정신도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첫째 힐링 시간을 제외하고 하셨으면 하는 활동입니다. 셋째, 습관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생활 패턴 그대로 습관을 유지하면서 해야 할 것들을 오전에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마다 매일 해야 할 학습량이 있을 겁니다. 독서하기, 연산 문제, 복습, 방학 숙제 등 이러한 습관이 이어질 수 있게 오전에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신이 맑은 오전에 깔끔하게 끝내버리고 오후 시간에는 학생들도 학부모님도 마음 편안하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실 방학에도 공부하라는 말을 가급적 드리고 싶진 않았으나 1학기 부분에 대한 학습 결손이 너무나 걱정입니다. 넷째, 학습 결손을 확인하는 복습 및 2학기 간단한 예습입니다. 물론 담임 선생님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원래 방학 숙제를 최소한으로 줄인 편입니다. 이번에는 방학 숙제로 별다른 것을 내주기보단 1학기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교과서 복습하는 방법 다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각 과목별 학습 방법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와 함께 미리 준비하셨으니 방학 기간이 조금 덜 부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나는 또는 우리 자녀들은 1학기 학습 결손이 없어요, 완벽하게 복습했어요 라고 자신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선 칭찬드립니다. 이런 학생들은 2학기 교과서를 펼치는 겁니다. 학교별로 방학 전에 모두 배부될 계획입니다. 선행학습처럼 내용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내가 모르는 단어는 무엇인지만 확인하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도 최소한의 대비를 해둔다면 아무런 준비를 못한 1학기보다는 훨씬 나은 2학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지 않는 방학이지만 여기 우리의 온라인 학급은 계속 운영되고 여러분의 담임인 저는 항상 대기 중이니 언제든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에도 우리 학급 친구들끼리 학급 학부모님끼리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게시글을 남겨두겠습니다. 방학 동안 서로 학급 친구들에게 학부모님께 추천할 만한 활동이나 여행지, 읽으면 좋을 책 등을 댓글로 적어서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반 구성원이니까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충분히 회복하면서도 해야 할 것은 하는 알찬 여름방학 보내시길 바랍니다.